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육군 기지 상공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들이 포착돼 대책회의가 열렸고 캐나다 몬트리올 공항도 한때 폐쇄됐습니다. 국무부는 해외 공간의 보안 태세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포트레슬리 제2 맥레어 기지 상공에서 최근 복수의 드론이 포착됐고 이에 따라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백악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때 루비오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드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잠재적 위협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 요인들을 상대로 보복이나 정보 수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루비오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숙소가 맥레어 기지에 있다는 사실은 작년 10월 복수의 매체들에 의해 공개돼 널리 알려진 정보입니다. 연방의회 의사당과 백악관과도 가까운 이 기지에는 미국 국방대학교와 일부 고위 장성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트리도 국제공항에서도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돼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캐나다 방송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께 몬트리올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 활주로 2개 중 하나가 폐쇄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미국 공항에서 몬트리올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오후 4시 45분께 운항 지연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초기 공지에 폭탄물 위협을 운항 중단의 이유로 언급했으나 캐나다 경찰 측은 폭발물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미국 공관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공관에 비상행동위원회를 소집하고 보안 태세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 지역 공관엔 이미 이러한 보안 경계령이 내려졌지만 이란 전쟁을 이유로 당국이 전 세계 모든 공관에 보안 점검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도 전쟁 이전보다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어제 배럴당 $107 38센트로 전장 대비 3.8% 올랐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 32센트로 전장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종가 산출 이후 동부시간 오후 4시 48분께 배럴당 $111대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10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입니다. 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100 5센트까지 고점을 높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시리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며칠 내 배럴당 $1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4월까지 하루 1,100만에서 1,6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공격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엔 브렌트유 가격이 올 2분기와 3분기에 평균 $13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의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3 88센트를 기록했으며 뉴욕 평균 가격은 $3 73센트, 뉴저지는 $3 79센트로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5 16센트입니다. 환율과 항공유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유류 할증료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인천 뉴욕 노선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인상됩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발 미국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최대 약 50만 원의 유류 할증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26.71센트로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적용됐던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무려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으로 2016년 현행체계 도입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편도 기준 최대 30만 3천 원의 유류 할증료가 붙게 됐습니다.
인천발 뉴욕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약 40만 8천 원이 항공권 가격에 추가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천 뉴욕 노선의 편도 기준 최대 25만 1,900원의 유료 할증료를 적용합니다. 기존 7만 8,600원에서 무려 3.2배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오랜만에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모두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전문직의 영주권 접수 가능일이 오픈되는 등 큰 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취업이민은 1순위와 2순위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도 모두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4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2024년 6월 1일로 8개월 진전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오픈됐습니다.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케이스는 4월 중에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1월 1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문호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7월 15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1년 앞당겨졌으며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도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크게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에서 2018년 3월 1일로 진전했고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2016년 11월 8일에서 2017년 5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2A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오픈됐으며 2B순위의 비자 발급일과 접수 가능일도 모두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22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진전됐습니다. 4순위 역시 비자 발급일은 5개월, 접수 가능일은 2개월가량 진전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은 시민권 포기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연방관보의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습니다. 국적 포기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가 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지난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적 포기 수수료는 지난 2015년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게 인상됐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세금 신고 의무가 도입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 뒤에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국적 포기에 비용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에도 최소 8,755명의 미국인이 2,350달러 전액을 내고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체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신청자는 국무부 영사관 직원 앞에서 서면과 구두로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 국적 포기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후 공식적인 국적 포기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이후 국무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1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 수가 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비자 보증금 제도 시행 후 97%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몽골 등 12개국입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 내 비즈니스 또는 관광을 위한 B1, B2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류 기간 등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보증금 제도는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000명이고 이 중 97%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으로 입국하다가 입국 불허자로 분류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5,53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입국 불허 대상자는 약 11,900명이었는데 지난해 8월께엔 13,000명, 지난해 11월엔 15,000명 등으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엔 인도 국적자가 가장 많았으며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 브라질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국적자 중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32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범인이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20대 한국인 남성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수사공조는 올해 1월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요청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HSI와 공조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제 공조 등 국경을 넘는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의 경우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한인 여성과 배우자가 주택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은 특수기동대까지 출동해 최루가스와 비살상탄을 이용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스위프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36세 한인 여성 수진 김 코벳과 32세 남성 브랜든 제로드 코벳은 1급 살인 미수와 폭행 및 살상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쯤 애플턴 루스 애비뉴 인근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이들이 한 주택을 향해 최소 15발 이상의 총격을 가한 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당시 셰리프국 소속 요원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접근하자 요원들을 향해 갑자기 총을 쏘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요원들도 즉각 총격으로 대응했고 특수기동대까지 투입됐습니다. 기동대 요원들은 4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최루가스와 비살상탄을 이용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두 사람은 수시간 동안 이어진 투항 요구를 거부했다며 대치 과정에서 막대기로 땅을 계속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약물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격전으로 루스애비뉴 인근 병원과 학교, 시 정부 건물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더글러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1,000,000로 책정됐으며 오는 23일 인정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